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며 쏟아지던 그 순간 소파 위에 누운 민호의 손이 내 무릎에 스쳤다. 그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지자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지훈아. 나 그의 중얼거림이 평생 쌓아온 우정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절친으로 맥주 한 캔과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민호는 항상 밝았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술기운에 취해 그의 몸이 내 소파에 기대는 순간 무언가 영원히 변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며 눈을 뜨지 않은 채 속삭였다.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은 단순한 취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의 문을 열었다. 서울의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내 마음도 요동쳤다. 민호는 직장 생활에 지친 27살, 나 역시 28살의 평범한 회사원 지훈. 우리는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왜 그 밤, 그의 접근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머리를 쥐어짜며 일어났다. 야, 지훈. 어제 내가 무슨 소리 했어?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취해서 그랬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손길의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오후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민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애가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해.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해? 라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내 가슴을 저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도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 때부터 민호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아니, 좋아했다는 말조차 어색했다. 우리는 그냥 친구였다. 직장 동료로 추천받아 같은 회사에 들어온 후에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10월의 서울은 잎사귀가 물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민호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중이라 내 작은 원룸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화 보고 게임하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훈아, 너는 왜 연애 안 해? 좋은 애 많을 텐데 민호가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나 봐. 사실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 둘이 이런 감정을 나누는 건 여전히 이상한 일이었다. 가족, 친구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이성애자라고 믿었고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의 미소가 이렇게 아픈 걸까? 한 달 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리는 다시 취했다. 회사 동료들이 모인 바에서 민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었다. 지훈이 없으면 나 못 살아.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지만 내 귀에는 그게 진심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항상.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나도 그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이번에는 술이 아니라 피로 때문이었다. 나는 담요를 덮어주며 그의 이마를 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익숙한 냄새,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밤 그는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 가까이 와.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호는 더 자주 내게 기대었고 나는 그걸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봤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너랑 있으면 괜찮아. 그의 눈빛에 담긴 외로움이 내 결의를 다지게 했다. 나는 책을 읽었다. LGBT에 관한 이야기들, 한국의 청소년 시절 괴로움,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
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 민호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데이트 앱을 켜고 여자 친구를 찾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향했다. 어느 설날 가족 모임 후 민호가 내 집으로 왔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하지만 집에 오자 그는 울었다. 지훈아, 나 무서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를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그 포옹은 길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울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의 시작이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했다. 민호의 손이 내 손을 스쳤고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지훈아, 그날 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그는 물었다. 나도 너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그의 고백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내 마음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한국의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후 현실이 다가왔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은 이상하게 봤다. 너희 둘이, 민호는 동요했다. 이게 맞아? 우리가? 여름의 더위 속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민호는 가족에게 숨기려 했고 나는 솔직함을 원했다. 우리는 싸웠다. 왜 나한테만 기대? 내 인생도 살아. 나는 소리쳤다. 그는 울며 나갔다. 미안해, 지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한 달간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 감정을 되새겼다. 사랑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천천히 가자. 가을이 다시 왔다. 민호가 돌아왔다. 지훈아, 나 상담을 받았어. LGBT 센터에서 그의 눈은 밝아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곳을 찾았다. 한국의 작은 커뮤니티,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너와 함께라면. 민호가 말했다. 우리의 손은 단단히 맞잡혔다. 겨울이 다가오던 해끝,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지훈, 나랑 평생 함께할래. 반지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약속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호야.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가족에게는 천천히 알렸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됐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민호는 작가가 됐고 나는 디자이너로 일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이 됐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밤의 소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추억이었다. 사랑은 우정에서 피어났고 고난을 넘어 꽃피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됐다. 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며 쏟아지던 그 순간 소파 위에 누운 민호의 손이 내 무릎에 스쳤다. 그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지자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지훈아. 나 그의 중얼거림이 평생 쌓아온 우정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훈, 28살의 평범한 한국 남자다.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민호는 내 대학 룸메이트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 27살,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는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녀석이었다. 우리는 이성 친구였다. 여자 친구를 사귀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관계. 하지만 그날 회사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 후
민호는 과음했다. 지훈아, 오늘은 집에 데려다줘. 그의 팔을 빌려 내 원룸으로 끌고 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누워버렸다. 민호야, 일어나. 침대로 가자. 나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여기 좋아. 너 옆이.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평소에도 장난기 많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술 냄새 섞인 그의 호흡이 내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적셨다. 그러자 그의 손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았다. 가지마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우리는 10년 지기다. 왜 그의 손길 하나에 몸이 굳는 걸까?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깊이 잠들었고 나는 소파 옆바닥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 헝클어진 머리카락, 살짝 벌어진 입술. 이 녀석, 왜 이렇게 예뻐? 생각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지훈. 그는 친구야. 그냥 친구.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몸을 뒤척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고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사랑의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취한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까?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민호는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다. 아, 머리 아파. 지훈, 나 여기에. 그는 머리를 쥐며 물었다.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웃었다. 어제 취해서 데려왔어. 먹어. 해장국.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주말 계획.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밤의 잔상이 맴돌았다. 민호의 손, 그의 속삭임. 그날 이후 나는 민호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내가 낯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금요일에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리며 민호는 웃었다. 지훈아, 너 덕분에 스트레스 풀려. 고마워. 그의 미소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 감정은 뭐지? 왜 이렇게 떨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민호가 여자 친구 헤어짐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애가 나를 이상하다고 하더라. 항상 남자 친구랑 붙어 다니는 게 이상하대. 그의 목소리에 서린 상처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는 이상하지 않아. 그냥 좋은 친구잖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긴 내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그 주말 나는 혼자 책을 샀다. 한국에 숨겨진 사랑들이라는 제목의 에세이. LGBT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였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남자아이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부정했다. 나는 정상적이야.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문제였다. 민호와의 우정은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런데 이제 그 피난처가 무너지는 듯했다. 다음 만남에서 민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영화관에서 그의 어깨가 내게 기대고 손이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민호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나와 같은 혼란이 스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호의 손이 따뜻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두려워. 펜 끝이 떨렸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비추는 밤, 내 여정은 시작됐다. 11월의 추위가 서울을 휘감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민호를 생각하며 출근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다. 지훈아, 점심 같이?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요즘 너 표정 이상해. 무슨 일? 민호가 물었다. 나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사실 밤마다 그의 꿈을 꾸었다. 그 밤의 포옹, 그의 속삭임.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파티를 준비했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 민호는 내게 선물을 줬다. 이거 내 취향일 거야. 목도리였다. 부드러운 울 소재,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고마워, 민호. 나는 말했다. 그날 밤 파티 후 우리는 바에 갔다. 술이 돌자 민호의 눈이 흐려졌다. 지훈아,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는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택시 안에서 그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고 손이 내 손을 쥐었다. 항상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집에 도착해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이번에는 피로였다. 민호야, 침대로 가.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여기 있어. 같이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지훈, 나 요즘 이상해. 여자 만나도 마음이 안 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모르겠어. 그냥 너 생각나.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속삭였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우연, 아니, 의도였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눈빛에 담긴 혼란과 갈망. 다음 날, 민호는 피했다. 어제, 미안. 취했어.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혼자 산책했다. 남산타워로 올라 서울의 야경을 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우리의 작은 삶,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 나는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 가족의 배척, 사회의 시선. 두려웠다. 하지만 민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게 나를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홍대 카페에서. 지훈아, 나 그날 일 잊자. 민호가 말했다. 그의 눈은 피했다. 싫었어? 나는 물었다. 아니,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의 말에 나는 아팠다. 그래,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리를 뒀다. 메시지는 줄었고 만남은 줄었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12월 말 눈이 내렸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설날 같이 보내자. 그는 동의했다. 그의 집에서 우리는 떡국을 먹었다.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나 어떻게 하지? 민호가 웃었다. 나는 말했다. 천천히 해. 내 페이스대로. 하지만 내 마음은 울었다. 나랑 같이라면.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울었다. 지훈아, 나 외로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를 안았다. 나 여기 있어. 포옹은 길었다. 그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고마워. 너만 있으면 돼. 그 포옹 후 우리는 변했다. 민호는 더 자주 연락했다. 오늘 뭐 해? 영화 볼래? 작은 만남들이 쌓였다. 우리는 인사동을 걸었다. 거리에서 만두를 사 먹으며 웃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고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지훈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다. 나는 멈췄다. 나도. 우리는 키스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부드럽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다음 날 민호는 후회했다. 미안, 지훈. 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여정은 더 깊어졌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고통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거리는 폭죽 소리로 가득 찼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민호의 키스 후 그는 연락을 끊었다. 시간 좀 줘.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기다렸다. 회사에서 코드를 짜며 그의 빈자리를 느꼈다. 복도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가슴이 시렸다. 도망치는 거야. 나도 두려운 걸 나는 생각했다. 나는 도서관에 갔다. LGBT 관련 책을 빌렸다. 커밍아웃의 용기, 한국의 퀴어 이야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친구를 사랑하게 된 남자, 사회의 압박에 무너지는 사람들. 나도 그럴까? 나는 중얼거렸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민호,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나도 같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 펜이 떨렸다.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결혼해서 집안 이어가라고 했다. 한국의 전통, 현대의 혼란 속에서 내 정체성은 숨겨져 있었다. 한 달 후, 민호가 돌아왔다. 지훈아, 미안. 나 상담소 갔어. 그는 말했다. LGBT 헬프라인, 서울의 작은 센터. 거기서 들었어. 이런 감정은 정상적이라고. 그의 눈은 붉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남자아이들 보면 심장이 뛴 적 있었어. 하지만 부정했지. 민호의 고백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대학 때 너 보고 느꼈어. 하지만 친구라고 속였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 안도감. 하지만 갈등은 시작됐다. 민호의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언제 결혼? 이라고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곧 이라고 했지만 집에 오자 울었다. 지훈, 이게 가능할까? 나는 안심시켰다. 가능해. 함께라면.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은밀하게. 남산 케이블카 타고 야경 보며 그의 머리에 기대 나는 행복했다. 민호야, 사랑에 처음 말한 고백. 그는 웃었다. 나도. 그러나 현실이 다가왔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훈이랑 민호, 요즘 붙어 다니네. 무슨 사이야? 동료의 농담에 우리는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민호는 스트레스 받았다. 숨기자. 아직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지만 마음은 무거워. 솔직함이 필요해. 나는 생각했다. 밤에 우리는 싸웠다. 너는 왜 이렇게 서둘러? 나 준비 안 됐어. 민호가 소리쳤다. 나 혼자 두려운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요즘 왜 그래?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나는 산책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을 쐬며 울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사랑은 자유여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족쇄였다. 나는 센터에 갔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천천히 가세요.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상담사의 말, 그게 나를 일으켰다.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 페이스를 존중할게.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는 읽고 왔다. 지훈아, 나도 노력할게. 우리는 화해했다.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우리는 더 깊어졌다. 함께 책 읽고 영화 보고 그의 취미를 공유했다. 민호는 그림을 그렸고 나는 그걸 보며 감탄했다. 너 예술가 같아. 너 덕분이야. 우리의 대화는 감정의 층을 쌓았다. 봄바람이 불 때 우리는 첫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전에 더 큰 시험이 왔다.
민호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민호 오빠, 다시 만나자. 그녀의 메시지. 민호는 고민했다. 지훈, 나 안전한 길을 가볼까? 그의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게 나한테는 죽음이야. 나는 울었다. 그는 선택했다. 아니, 너야. 그 선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이어갔다. 낮에는 친구처럼, 밤에는 연인처럼.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포기하고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멀리 앉혔다. 이게 정상인가? 민호가 물었다.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방식이야. 나는 말했다. 센터 모임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퀴어바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었다. 여기서는 숨기지 마. 친구들이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이 문제였다. 민호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아들, 요즘 왜 집에 안 와? 여자친구는 그녀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다. 엄마, 아직 없어.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나를 봤다. 지훈 씨, 민호 잘 부탁해. 너희 둘이 정말 친해. 그녀의 미소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호는 나중에 울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배척당할까 봐 무서워.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말하자. 준비되면. 나의 가족도 다가왔다. 추석에 집에 갔다. 아버지가 결혼 생각은 이라고 했다. 아빠, 아직 나는 피했다. 어머니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민호에게 털어놨다. 우리 언제쯤 말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1년만 더 기다려. 직장도 안정되고.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프로젝트 팀에서 상사가 지훈, 민호랑 너무 붙어있네. 전문적으로 해. 그의 말은 암시적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둘이 게이인가?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민호는 충격받았다. 퇴사할까? 아니, 맞서자. 나는 말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시선은 무시하세요. 당신들의 삶이에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8월, 우리는 제주로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바다 앞에서 민호가 말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우리는 수영하고 해변을 걸었다. 밤에 별 아래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민호의 삼촌이 알았다. 민호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여자 만나. 압박이 시작됐다. 민호는 무너졌다. 지훈, 헤어지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사랑이 왜 망침이야? 싸워야 해. 우리는 헤어졌다. 2주 나는 혼자 살았다. 직장에서 피하고 집에서 울었다. 친구가 무슨 일? 물었지만 숨겼다.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 고통은 성장의 일부예요. 그 말로 버텼다. 민호도 고통받았다. 그의 메시지, 미안해. 나 바보야. 우리는 재회했다. 카페에서 눈물 흘리며 안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강하게. 가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가족에게 말하기. 민호부터 시작했다. 어머니 앞에서 엄마, 지훈이를 사랑해. 남자로 그녀는 울었다. 아들. 왜? 하지만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기적이었다. 나도 털어놨다. 아버지는 화냈지만 생각해보마. 시간이 해결했다.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단단해졌다. 동료에게 솔직히 말했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멀어졌다. 괜찮아. 진짜 친구가 남아. 민호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강남 근처 창문이 큰 곳. 우리 집. 민호가 웃었다. 이사 날 우리는 상자를 나르며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가구를 배치하고 사진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 대학 시절부터. 소파는 새거,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을 간직했다.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출근, 저녁에 요리하고, 산책. 민호는 요리를 배웠다. 김치찌개, 내 취향, 그의 미소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이웃의 시선, 커플인가, 속삭임. 우리는 무시했다. 대신 커뮤니티에 더 깊이 참여했다.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 흔들며 외쳤다. 사랑은 사랑. 그 에너지가 우리를 채웠다. 민호의 커리어 변화. 그는 마케팅에서 작가로 전환했다. 내 이야기 쓰고 싶어. LGBT 테마 소설. 나는 지지했다. 좋아, 도와줄게. 밤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나눴다. 그의 글에 내 감정이 스며들었다. 이 캐릭터, 나 같아. 나는 웃었다. 출판사에 보냈고 반응이 왔다. 좋은 이야기예요. 성공의 문턱. 나도 변화했다. 디자인 코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 해볼까? 민호가 응원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건강 문제. 민호가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나는 곁에 있었다. 무서울 거 없어. 그의 손잡고. 퇴원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건강이 제일 약속했다. 가족 관계 회복. 민호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둘이 잘 사네. 그녀는 요리해 주었다. 나의 어머니도 왔다. 민호 씨, 착하네. 점점 받아들였다. 명절에 함께 갔다. 가족이야. 그 느낌이 따뜻했다. 하지만 외부 충돌. 언론에서 퀴어 이슈 뉴스. 혐오 발언. 민호는 화났다. 왜 우리를 괴물로 봐? 나는 진정시켰다. 변화는 천천히.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이야기 공유. 독자들이 응원했다. 고마워요. 용기 줘요. 그 피드백이 힘. 2년 후 민호의 책 출간. 서점 행사에서 손잡고 섰다. 이 책은 우리 이야기. 청중의 박수. 성공이었다. 나는 디자인으로 도왔다. 커버 아트. 우리의 협력. 사랑은 깊어졌다. 매일 사랑해라고 했다. 여행 갔다. 부산, 바다 보며. 평생 이렇게 약속. 도전 속 성장. 우리의 본질. 3년째 위기가 왔다. 민호의 책이 히트쳤지만 비판도 왔다. 온라인에서 변태 댓글. 혐오가 쏟아졌다. 민호는 무너졌다. 지훈, 나 후회해. 공개한 게 그는 우울증 기미. 나는 지켰다. 내 용기가 사람들 구했어. 치료 시작. 상담, 약 밤에 안고 잤다. 나도 지쳤다. 디자인 프로젝트 실패. 실패자야 자책. 민호가 너 최고야 라고. 서로 의지. 친구들 도움. 퀴어 모임에서 이야기. 고통 공유하면 가벼워. 가족 이기. 민호의 아버지 알았다. 집에서 쫓아내. 소리. 어머니 중재. 아빠, 민호 행복해. 긴 대화 후 받아들임. 미안하다. 눈물의 화해. 나의 위기. 건강검사. 이상. 초기 암 의심. 공포. 민호 곁에. 함께 이겨. 수술 성공. 회복 중. 그의 간호. 내가 내 빛. 사랑 재확인. 위기 후 우리는 강해졌다. 책 2권 집필. 희망의 이야기. 행사에서 손잡고. 관객 감사해요. 치유. 여행.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 어디서나 사랑 자유 느꼈다. 돌아와. 결혼식 계획. 한국 법 아직 아니지만 사적 의식. 친구들 초대. 서약. 영원히 눈물의 밤. 5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아파트는 우리 스타일.
책장 가득 책, 벽에 사진. 민호 작가로 성공, 강연 담임. 나는 디자이너 스튜디오 운영, 파트너십 회사. 일상, 아침 산책, 저녁 영화. 오늘도 고마워 습관. 도전 여전. 법적 권리 없음. 하지만 운동 참여. 프라이드, 시위, 평등을. 가족, 명절 함께. 조카들, 삼촌들 멋져 세대 변화. 친구들, 일부 떠났지만 진짜 남음. 파티에서 웃음. 내면 성장. 민호, 과거 부정에서 자유 나. 사랑 용기 책 쓰기, 상담사 돕기. 여행, 제주 다시. 시작의 섬, 추억 되새김. 사랑, 매일 새로움. 너 덕에 살아 깊이. 10년 후, 우리는 30대 후반. 민호의 책 시리즈 베스트셀러. 숨겨진 사랑 영화화. 프리미어에서 손잡음. 우리 이야기 관객 박수. 법 변화.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결혼. 가족, 친구 축하. 드디어 반지 교환. 눈물. 일상, 여전하지만 풍요. 입양 고려. 아이 키우자 꿈. 사회, 젊은이들에게 멘토. 두려워마 사랑의 세미나. 마지막 밤, 소파에 누워. 그날 밤 기억나. 민호. 항상 키스. 영원히. 사랑은 시간 넘어 변화 중 우정에서 피어난 인류의. 한국의 밤, 우리의 빛 희망으로 끝.